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민진아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도 당뇨 전문의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 진행해 주실 전문가분이시죠.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번 주에는 이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당뇨병에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이 혈당이 정상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국제학술대회에 우리가 보고했던 건데, 인슐린펌프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게 당화혈수가 9점 얼마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약 3개월부터는 6.5%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죠. 보통 이제 한국 10개과 대학이 발표한 거 보면은 치료를 하면은 그쪽에서는 평균 당할수가 8.5% 유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환자들이 듣는 환자들 알 거예요. 6.5% 되면은 얼마나 원하는 건지. 근데 많은 환자들이 6.5% 평균치가 되고 있다는 걸 밝혔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다른 미국의 훌륭한 내과 교수도 아주 놀라면서 그렇게 잘 됐느냐고 우리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기존의 치료 보면은 이렇게 혈당치가 200 이상이에요. 즉 아침 먹고 아침 식후 2시간, 점심 먹고 점심 식전이죠. 점심 식후 2시간, 저녁 식전, 저녁 식후 2시간, 잠자기 전. 그래서 이것이 720명에 대한 10년 동안 혈당치의 평균이에요. 맞죠? 보면은 전부 다 200 이상이죠. 그러나 인슐린펌프 치료한 경우에는 150 이하였어요. 전부 다들. 상당히 떨어지게 됐죠. 혈당이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됐고, 인슐린펌프 치료하면 이게 기존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렇게. 당화혈수 보면 되게 9% 유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구식 치료하는 경우에는, 네. 이 9% 유지하게 되면은 합병증이 많이 오게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똑같은 환자였는데, 그 중에 반수는 새로운 치료 인슐린펌프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당화혈수가 6개월 만에 7% 떨어지고, 계속 7%를 10년간 유지하고 있죠. 처음엔 같은 거지만요. 그러면은 이 두 치료 방법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어떤 합병증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네. 예, 그래서 합병증에 대한 이론과 그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혈당 조절이 잘 된다는 건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절반은 기존의 치료를 또 절반은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게 한 뒤에 그 경과를 살펴봤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합병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합병증을 보면요. 환자들에서 가장 비참하게 되는 거, 아마 이거 굉장히 비참한 것 같은데, 시력을 잃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눈이 얼마나 그냥 초롱초롱해서 잘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 보면 잘 안 보여요. 시력을 잃고 장님되는 눈도 많은데, 장애자, 시력 장애자. 그래서 기존의 인슐린 치료 때 보면 1년마다 보면 망막증 오는 율이 굉장히 증가하죠. 그러니까 10년, 9년 정도 되면 이제 한 60% 되는데, 인슐린펌프 치료한 경우에 보면은, 검사를 해보면은, 망막증이 약 10%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0%가 줄어든 거죠. 네, 또 국내에서도 이런 합병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진행돼가지고 발표됐는데요. 우리 한국당뇨학회 보면은, 이 경우는 뭐냐 하면은, 당뇨 환자가, 구식 치료를 해가지고선 신경합병증 오고 혈관도 망가져서 다리가 고름이 와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절단할 지경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쁘게 만든 거죠, 그죠? 불쌍한데 왔는데 이제 우리 인슐린펌프 치료하는 센터에 와가지고 치료를 했어요. 처음 들어올 때 보니까 혈당치가 200, 300이죠, 360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보면요. 이 환자를 인슐린펌프 치료를 해서 이전에는 이제 구식 치료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올 쪽에 그러니까 인슐린펌프 치료하고 2주 봤더니 혈당치가 150이에요. 전부 다들. 이렇게 떨어졌어요. 완전히 정상화됐죠. 네, 또 인슐린 펌프 치료의 경우에는 이런 단순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완치 환자의 비율도 꽤 높다는 게 주목할 만한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 환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광역시 동구의 한 국수집.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는 이 특별한 국수집에서 작년부터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정헌규 씨. 그는 약 2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데 이후 약 6년 전인 2007년경부터 다양한 합병증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2007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눈, 그다음에 이, 그다음에 이제 그 가려움증, 또 그다음에는 이제 제일 이제 문제된 거 어지러움증. 그리고 이제 그 사고를 했을 때 이 몸이 내 살이 아닌 그런 기분. 이게 뭐 어떤 시간을 놔두고 온 게 아니고 그냥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랬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당뇨 안지는 오래됐지만은 뭐 약을 먹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나는 당뇨가 있어도 괜찮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몸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는 다른 치료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데 몸은 자꾸 아파가고 있는데 식당에서 내가 그 잘 가는 그 단골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이 인슐린 펌프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당뇨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이 당뇨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합병증 나고 다 죽고 그랬는데 이 인슐린 펌프 때문에 살고 있다니까 아픈 사람이니까 기가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살려면은 인슐린 펌프를 한번 내가 차봐야 쓰겠다 해서 그 인슐린 펌프를 내가 차게 된 거예요. 치료법을 바꾼 이후 거의 완치 상태에 가까울 만큼 경과가 좋아 한때는 인슐린 펌프를 떼고 생활하기도 했었다는 정헌규 씨. 12에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8 들어가니까요. 아침에 13이 들어갔는데 지금 2가 들어가잖아요.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예, 아마 이 수첩을 당뇨 있으신 분들이 인슐린 펌프를 차고 계신 분들이 이 수첩 보면 깜짝 놀릴 거예요. 저도 이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떼야죠. 뭐 언젠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 당뇨가 아닌 사람도 몸이 자꾸 아프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그러나 내가 내 몸을 인슐린 펌프를 차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그런 합병증이 좀 천천히 올 거고 또 췌장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약을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인슐린 펌프는 절대 간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24시간을 내가 그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게 대해서 저는 뭐 다른 거고 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슐린 펌프를 착용한 이후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해지면서 몸에도 부쩍 기운이 붙었다는 정헌규 씨. 건강하게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 수 있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한 마음이라는데 일단 몸이 안 아프니까 내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와서 봉사활동도 하는 거고 가서 운동도 하는 거고 뭐 있으면 이러는 것이지. 몸이 아프면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인슐린 펌프가 나에게는 너무나 잘 맞고 물론 어떤 사람도 아마 이 차고 계신 분들은 한 20년 찬 사람도 계시니까 그런 사람도 다 나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그만큼 내가 노력하다 보면은 더 좋은 희망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인슐린 펌프를 아마 제가 이 생이 다 할 때까지는 아마 제가 차고 이걸 관리를 할 겁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봉사활동도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또 딱 보기에는 정말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말씀 듣기로는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수년 뒤에 갑자기 온몸이 간지러워지면서 시력도 저하되고 몸무게도 급격히 빠졌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당뇨 합병증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당뇨 합병증이라는 것이 우리 몸이 이제 많이 망가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당뇨병이라는 것은 온몸의 세포의 질을 떨어뜨리는 병이에요. 사실 영양실조에 시간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수년 정도 됐으면은 이제 먹약 먹고 그러니까 계속 그게 망가졌을 거예요. 되게 우리 환자들 보면 한 5년 정도 되면은 굉장히 많이 망가지거든요. 이게 먹약을 먹고 그래도 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먹약 먹으면 췌장 기능이 점점 망가지니까 일종의 독약으로 작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포만. 그래서 먹약 먹으면은 이게 저 환자들이 그 똑똑해져야 될 것 같은데 좀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도 환자 오는 거 보니까 선생님 저 맨 처음에 반알로 시작했거든요. 1년에 하나씩 늘려놨어요. 그 지금 5살 먹는데 그 약을 많이 먹고요. 그런데 몸은 더 수축해가지고 몸에 빠지고 눈도 망가졌다고 그래요. 본인이 알더라고요. 약을 먹으면 점점 망가진다고 본인이 알고 있더라고, 어느 환자도. 그런데 이 환자도 그렇게 되면 이게 신경이 망가지니까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이 혈당 높으면은 눈의 수정체에 이 그 포도당 결합돼 가지고 비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지니까 빛이 통하지 않게 돼요. 흐릿하게 돼요. 그래서 백내장이 생기게 되고 몸무게 크게 빠졌다는 것이 바로 그거죠. 우리 몸을 유지하고 있는 세포 질량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온몸이 다 망가진 거죠, 그죠? 그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전부 다 합병증이라는 것이 사실은 온몸이 다 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중요한 합병증, 눈이 중요하니까 눈 망막증, 뭐 신경합병증, 심장, 염통 합병증, 콩팥 합병증 이렇게 부르는 거지. 사실은 온몸이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합병증 온 겁니다. 5년 정도 되면 이제 많이 나빠지기 시작하죠. 이제 구식 치료 방법을 하면은. 네, 이렇게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다행히 인슐린 펌프 치료 후에는 경과가 좋으셔서 이제 5개월 만에 펌프를 떼기도 하셨대요. 또 이렇게 치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환자들도 많이 있나요? 그럼요. 뭐 어저께도 보니까 인슐린 펌프 달고 나서 5개월 만에 기계 뛰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4개월 지났는데 완전 정상이에요. 오늘도 뭐 2명 왔는데 보니까 기계 뛰고 왔는데 완전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보통의 생각들은 당뇨병은 완치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완치가 되는 병인데 완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 그 경우는 구식 치료하는 경우에는 이 환자 구식 치료했잖아요. 구식 치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몸도 망가지고 그랬죠. 그거는 점점 파괴시키는 거니까 계속 망가지니까 완치가 안 되지만은 인슐린 펌프는 이 환자 경우 보세요.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죠. 많이 좋아졌죠. 그 왜 그렇습니까? 세포를 부활시키는 거죠. 그러면 췌장 세포도 부활시켜가지고 완치가 되는 거예요. 당뇨병은 완치가 되는 병인데 완치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 의사한테 가면은 완치가 안 되는 거지. 그걸 똑똑히 구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식 치료하는 치료하는 거랑 지금 새로운 치료하는 거 보면 합병증률이 6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5분의 1로. 그죠? 그거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당뇨병은 아주 건강해지는 거나 아주 나빠지거나 그걸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건강해지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되는 일도 꽤 많아요. 합병도 없어지면 합병이 더 많이 없어지면은 췌장 합병증 생긴 거니까 췌장 당뇨병이니까 그것도 없으니까 다 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합병증도 예방하고 본래 가지고 있던 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이 환자분께서 아무래도 관리를 제대로 좀 못하신 모양이에요. 현재 다시 인슐린 펌프를 또 착용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낫다고 그래서 아주 너무 무리하게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막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술 먹고 뭐 그런 사람들 담배도 피고 그다음에 막 싸우고 막 거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당뇨병이 만들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당뇨병 만들어진 이유가 정상의 쪽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당뇨병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도 정상이 됐거든요. 똑같은 일 하면 또 당뇨병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 자기가 당뇨병이 왜 생길지 잘 아니까 완전 회복한 다음에는 그런 일 안 하거든요. 운동도 참 규칙적으로 하고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남 싸우지 않고 그런 사람 계속해서 완치된 상태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잘 이해해야 돼. 이런 사람이 다시 또 인슐린 펌프 달면은 또 금방 낫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물론 다시 인슐린 펌프를 단 이후에는 현재 저희가 이제 본 것처럼 건강하게 또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인슐린 펌프 치료 과정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병원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인슐린 펌프 치료 과정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사실 인슐린 펌프 치료의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환자 오늘 신환들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내가 조금 당황한 게 뭐냐면, 왜 그러냐, 그때 전에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온 이유는 인슐린펌프 치료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감이 오질 않았대요. 지금은 좀 몸이 많이 마르고, 근육도 없어지고 심한데, 좀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 환자는 모두 다 인슐린펌프 달고 난 환자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쉬운 방법인데. 무게도 한 50g 정도 되고, 달걀 무게보다도 좀 작고,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찌르면 되는 건데, 그리고 몸은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 이상해요. 누가 헛선물 퍼뜨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데, 이상하게 잘못 알려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 지금 6살짜리도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예. 90살 분도 하고 계시고, 아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주 쉬운 치료예요. 어렵지 않은 겁니다. 대신 아주 효과는 좋은 치료죠.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면 음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관리해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아니라 실제로 실용적으로 음식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정상인 음식 관리하고 먹습니까? 난 그렇지 않잖아. 먹고 싶은데 먹잖아요. 인슐린 펌프 달면은 당뇨 환자가 이미 아니에요. 왜냐, 당뇨병의 원인이 췌장이 망가진 거를 인슐린 펌프로 인공장기로 그거를 극복했기 때문에 정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정상과 똑같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똑같이 먹어요. 이 환자 똑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식이요법 이런 거는 저리 가랍니다. 그건 절대로 필요 없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정상인데 식이요법 할 필요는 뭐 있어요? 정상과 똑같이 먹으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과 똑같이 먹으면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당뇨병 외에 다른 병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들도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병에 이 병이라는 게 우리 세포가 약해진 거죠. 파괴된 거라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근데 세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세포에 영양분이 잘 들어가야 돼요. 영양소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당뇨병은 세포에 영양 들어가는 인슐린 부족해서 잘 안 들어가는 상태라서 모든 세포가 영양 부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을 치료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세포가 건강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인슐린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 다른 치료를 하면은 건강해지는 거죠. 이게 간단한 원리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매번마다 치료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포가 건강해야지 이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당뇨병 때는 기본적인 세포들이 영양분 안 줘서 아주 그냥 노가웃돼 있다고 파괴돼 있죠. 그래서 인슐린펌프가 그게 건강해지니까 다른 약도 잘 듣고 다 건강해지는 거죠. 네, 이 인슐린 펌프 치료는 식이요법과도 크게 상관이 없고 또 기존에 병이 있더라도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 방청객분들의 질문까지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인슐린 펌프 치료의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인슐린 펌프 치료와 또 당뇨 완치율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환자들 보면서 이게 구식 치료하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환자들이 구체적으로 옛날 얘기를 들어서 완치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세단 차면은 그냥 1시간 내에 100km 가잖아요. 부산까지도 가잖아요. 그죠? 마차는 절대 못 가요. 완치가 된다, 그렇게. 그죠? 그래서 완치되는 것을 세계 학회 다 보고돼 있고, 전 세계 의사들이 완치되는 거 알고 있어요. 한국의 환자들만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학회 발표한 거 완치된 얘기를 할 거고, 그 연구 결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의대 내부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당뇨병. 아무래도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그 합병증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혈당 관리가 꾸준히 유지된다면 두려울 게 별로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본인에게 꼭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서 그 두려움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